오늘 아침 약 2시간 전쯤이죠. 오전 7시 10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고각으로 발사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도발까지 나선 속내, 정대진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아마 12번째 발사고요. 지난 9월 18일 날 중거리 미사일 좀 섞어서 여러 발 쏜 거 다음에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는 거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지금 북한 병력 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방위력이 좀 뚫려 있거나 자기들이 힘이 빠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건재함을 좀 과시하는 게 좀 하나가 있고요. 그 메시지가 이제 ICB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을 노린 것이죠. 이게 미국 대선 임박한 상황에서 뭐 민주공화 어느 쪽의 후보가 되든 간에 당신은 그 북한, 나를 상대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로 이번에 또 기상 조건이나 상황 맞을 때 이렇게 또 ICBM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장거리 탄도미사일 쏘아 올린 북한 진짜 레드라인을 넘어서려는 걸까요? 일단 한번 저희가 좀 깊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SLB 그리고 ICBM 같은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금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길쭉은, 한북 길쭉은 풍계리에서의 내부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마찬가지로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본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북한은 ICBM 도발 수위를 한껏 더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고 오늘 아침도 그래서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합참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핵실험까지 감행하게 된다면 이 서방이 그어놓은 레드라인 또 넘어서는 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죠. 그리고 뭐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발사를 했었습니다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 북한 파병 문제도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 기능 같은 것들, 우주 기술 같은 것들을 전수해 줄까 봐 좀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를 좀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러시아를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군사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이후에 교전이 임박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한미 안보협의회에 이어서 오늘 또 외교,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여는데요. 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이미 넘은 건지 정보위를 통해서 상황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된 정보는 없다. 그러나 크루스크 등 전장에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정도가 현재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 외에 군 무기와 관련된 부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 있었는데 북한의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다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CNN 보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단체의 입장, 주장 등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정보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확히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개연성은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김용태 의원님, 이 정도면 사실상 뭐 그 보도를 사실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확인해 줄 수는 없겠지만 개연성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가지고 뭐 해당 현지에 있는 분들이 뭐 SNS라든지 이런 거 올리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한미 정보 당국이 확인해 주는 데까지 시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전선에 돌입한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근거들이 계속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첩보 단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표현이라고 아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이 첩보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다 사실에 거의 가깝다. 예. 그런 말을 쓸 때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북한군이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면 배후 침투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네. 후방 침투 전문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후에서 침투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라는 표현 자체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북한군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 내, 즉 이 쿠르스크 전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네츠크도 사실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네. 그러면 그 원래부터 전투가 진행되고 있던 곳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진입을 하면 그것도 우크라이나 영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내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아예 쿠르스크 전선의 어떤 여러 가지 압박감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우크라이나 영토로 북한군이 쳐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나토가 그어놓은 레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초에 그 러시아가 내세웠던 명분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진 그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 네 번째가 바로 어떤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해당 나라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였는데 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영내로 북한군을 투입시켰다라는 것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군이 지금 유럽으로 쳐들어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 배후 침투라는 것은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 나가 있는 이 북한군의 특수성을 봤을 때 이들이 폭풍군단이고 이 폭풍군단이 주로 북한에서 받았던 훈련이 배후 침투입니다. 네. 야간을 이용한 배후 침투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어떤 속성을 잘 살려서 좀 전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